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다면은 20년 전에 그린 지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60대라면 70대라면 젊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고 자녀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자기 인생 마무리를, 인생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참 생각하는 대로 안 되죠. 그렇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은 노후 생활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노후, 지금 만일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생각대로 돌아가는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하위 70%죠.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하니까 개인은 169만원, 그리고 부부는 270만 4천원 이하면,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장인장모가 살아계시는데 역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약자들 전부 해당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준비 상태를 물어보니까 준비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 나는 충분하게, 이게 충분하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러나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식비 쓰면서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실태, 그렇게 난 준비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1.8%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빈곤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1.8%만이 충분히 준비했다. 나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준비는 했지만 불충분하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 21.1%입니다. 그러니까 5 중에 하나 정도는 뭐 그런 대로 준비했다. 불충분하지만 불편하게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는 사람이 5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준비 못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이렇게 늙어서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 이렇게 내가 가난할 줄 몰랐다. 늙을 망년에 이렇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줄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무려 77.1%입니다. 기타도 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10중 8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준비를 못했다 이거예요. 너무 빨리 다가왔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자녀한테 너무나 많이 쏟았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보다 빚은 너무 많다. 이래서 기초연금에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한 자금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왜 준비를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 여력이 없었다 하는 사람이 거의 반에 육박합니다. 49.2%입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식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 그래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거의 이 준비 못하는 사람의 절반입니다. 준비는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툭툭 일이 생겨서 다른 데 썼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했다는 얘기죠. 37.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준비하다가 집정만 해야지, 또 아팠지, 자녀 등록금 푹푹 들어가지, 자녀 취업 준비한다고 쓰지,
결혼할 때 달라고 하지. 자녀가 사업한다고 울고불고 그 돈 있는 줄 뻔히 아는데 그래 내 노후를 희생하고 자녀 도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자기를 위해서 썼던, 자식을 위해서 썼던, 친인척을 위해서 썼던, 집 사는데 썼던 노후 준비 자금을 도중에 준비하다 사용한 사람이 역시 37.6%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사람도 무려 10.8%. 노후 준비해야 돼, 뭐, 그거. 그냥 살다 보면, 그때 가서 닥치면, 그때 준비하는 거지, 뭐. 그리고 준비 못했으면, 못한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정도 됩니다. 10.8%. 옛날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탁하려고. 자녀가 봉양하는 거지, 자녀가 효도하는 거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자녀한테 기대 안 해줘. 1.6%. 그러니까 자녀에게 의탁하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총괄하면 준비 못한 이유는 자녀 양육하느라고 생계 유지하느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새끼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여유가 없었다. 자녀에게 의탁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낳았는데 내가 무한 책임져야지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못해주더라도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은 해야지. 내가 빚지고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팡팡 밀어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내 노후는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양대 산맥입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생계유지. 그러면 살아보니까 자 노후생활하는 사람들 기초연금 하는 사람들 65세 이상이죠. 이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하죠. 재산, 소득, 나이. 이걸로 계산하는데 아까 소득 얘기는 나왔었죠. 이 65세 이상들이 살아보니까 어떻든가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2,000명을 대상으로 최소한 당신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활비를 물어보니까 80만 원, 혼자 있을 때는 80만 6천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 그래야 먹고 사람 노릇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 부부가 살 때는 134만 4천 134만 4천 둘이 살면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그렇죠. 집도 먹는 것도 이것저것 그래서 황혼 이혼하는 것보다 그래도 둘이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까지도 뭐 이렇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금 나오면 그걸 나눠 갖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황혼했는데 황혼 이혼한 사람이 각자 사는데 훨씬 경제적으로 쪼달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적정하게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 최소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개인차를 막론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니까 우리 이 서민이랄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정한 생활비는 얼마나 되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개인이 살면 114만 2천 114만 2천 원 있어야겠더라. 혼자 사는데도 그래요. 1인 가구가 지금 무려 한 3분의 1 정도 되던가요? 33% 안팎 되던가요? 그런데 노인 가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노인 중에서는 여자들이 남자 노인보다도 15% 정도 더 많으니까 노인 1인 가구 중에는 여자 혼자 사는 수가 많은데 살아보니까 적절하게 살려면 114만 2천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 이 최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로 사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나 장인장모 봐도 이 부부가 사는데 134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여기 안팎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서민들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시골서 사느냐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사느냐. 그런데 기초연금이 자녀보다 효자다 자녀보다 낫다 보험이 자녀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들을 노인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초연금보다도 둘이면 48만원 혼자면 30만원이죠.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적은 경우가 아마 질비할 겁니다. 우리 집이나 처가도 우리 집 6명 자녀들 처가
5자녀인데 아무튼 국가에서 주는 이 기초연금보다도 자녀들이 용돈 못 주는 경우가 질비할 거예요. 아마 절반 넘어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에 다른 거 보태지 않고 자녀들이 뭐 거의 용돈 안 줘가지고 52% 정도는 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의 약 25%는 이 기초연금이 전부다. 혼자 살면 이를테면 30만원, 둘이 살면 48만원. 그게 거의 전부다. 생활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89%, 90% 안팎이 생활에 기초연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최고 효자예요. 자녀보다 낫고 기타 보험을 들었다면 그게 자녀보다 낫다는 소리가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절하게 사람들하고 살려면은 둘이는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184만 8천. 예, 200만 안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정도 넘어서려면 이 부부가 270 이하인데 아마 부부가 살면서 270 이상이려면은 거의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연금을 잘 부었다든가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구인 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은 즉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아예 이렇게 준비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이제 기초연금을 더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위 중에서는 그 상위에 속하는 사람이 그럴 것이고 상위 30%에 드는 사람들은 이 부부가 합산해서 270 넘는 사람이 많을 거고 많은 경우에는 뭐 몇 천만 원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인의 삶도 경제적 측면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죽도록 독립해야죠. 걸어다니는 거,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자녀한테 기댈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사람은 뭐 1.6%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이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우고 나니까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역시 독립을 시켜야죠. 이 자녀를 독립 못 시키면 힘듭니다. 정말 그 기초연금 타가지고 어찌 보면 자녀하고 나눠 먹어야 할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연금이 거의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의 약 84%는 제일 많이 사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식비예요. 식비, 병원비 이런 게 노인들이다 보니까 주류를 차지합니다. 주류. 그러니까 노인 생활하는 것은 이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은 자산은 부동산이 남았든 동산이 남았든 현금이 남았든 남은 자산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죠. 자녀는 되도록 죽는 소리나 들어도 나는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고 자산을 지키는 것, 이 투자 원칙에서도 최고 중요하잖아요. 버핏도 이야기하고 소로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역시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로 가야지 고비용, 저효율로 가면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는다. 그래서 상속 문제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그냥 건강 유지 말할 것도 없이 운동해서 건강 유지를 해야 되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생각보다 보이는 게 적어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났다. 뭐 10마리 생각하는데 그 생각보다 더 많아요. 바퀴벌레는. 그렇듯이 생각보다 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80, 90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벌어놓는 건데 그때 자녀한테 덜 주는 건데 그런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주고 나면 끝이에요. 자녀도.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되풀이할 수가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인플레 되고 위기 이럴 때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터져서 가족 중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 가치는 더 떨어지고, 옛날 3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은 그때만 해도 1억이 얼마나 컸는데 지금은 뭐 몇 억이 아니라 그냥 몇십억 몇 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을 보면 이렇게 혼자 사는데 8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데 114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부자들이 생각하면 이거 그냥 용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원하는 생활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 어려워서 용돈 역시 뭐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나 있을 때나 받고, 그나마 어떻게 용돈도 한두 번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 부모가 자녀한테 돈 달라는 것도 무슨 뭐 빚쟁이 빚 졸라가지고 타내는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빚은, 현금은 생각보다 적고 빚은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쓰면서 살려면, 그리고 빚 없이 살려면 역시 전략해야 되고 신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은 끝까지 지키고 자녀는 되도록 안 줘야 된다. 특히 노후 65세 넘은 사람은 그것 못 지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 어려운 이 위기 시대에 뭐 무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 전체가 경제 위기에 들어가냐 어쩌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 시대에 한번 개인 경제를 잘 살피고, 아버지로서는 내 독립을 끝까지 책임지자. 자녀한테 되도록이면 기대지 말자. 그리고 자녀들은 빨리 떠밀어서 독립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